2024년 1월 이 대법원 판결은 2018년도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검사 출신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아본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피해자 진술만 있고 CCTV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하나가 강력한 증거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그동안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2024년 1월에 강제추행 사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로 인해서 가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2024년 1월에 선고된 강제추행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의 판결이었어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말을 더 들어줘라. 이런 의미의 판결이 내려진 거죠. 2024년 1월 이 대법원 판결은 2018년도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이후에 피해자가 또 가해자를 찾아가서 둘이 만났어요. 이런 피해자의 행동을 두고 성폭력 피해자가 왜 다시 가해자를 만나냐, 이렇게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18년도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에요. 2018년도 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후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하나만으로 성범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성범죄는 고소장 접수되면 유죄 추정 아니냐, 무죄 증거 못 가져오면 유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2024년 1월에 강제추행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네, 앞으로 이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하급심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2024년 1월 판결은 그 의미가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가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한 정도로 정리하고 최대한 정황 증거를 마련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경찰, 검사, 판사가 각각 가해자의 말을 믿을 만하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불송치, 불기소를 노려야 하고요. 무죄 주장도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2024년 1월 판결이 2018년도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24년 판결 이후에 이 판결과 같은 태도의 판결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또 2024년 1월 판결은 가해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진 경우 이외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네, 사건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태도를 계속 지켜보고 연구하는 것이 변호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판결은 꾸준히 연구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연락을 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변호사 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